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김소예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측정 체계와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이러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고 이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가치 측정 방법인 SROI와 IMP를 프레임워크로 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 원칙과 측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먼저 세 가지 측정 원칙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정부와 근로자를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이전에 정부에서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던 데 반해 고용 이후에는 정부의 예산 50만 원 절감분과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분 50만 원을 더하여 총 사회성과는 10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 시에는 간단하게 근로자의 근로소득 차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모든 기업을 공평하게 측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외부의 다른 주체들과 소통하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추정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와 동일한 가치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 시장 가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 의사 가격, 지불 의사 가격, 대체 방식 비용, 추가 투입 비용 등의 방식으로 추정 가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에서는 사회성과 측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합니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회성과만을 측정합니다. 기업의 사회성과는 사회적 사명에서 정의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야 하며 목표 집단 또한 사회적 사명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해야 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종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한다거나 사업의 확장을 위해 일시적인 프로젝트 등의 활동은 사회성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업 활동을 통한 수혜자의 직접적인 변화를 사회성과로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측정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실제로 얼마나 고용하였는지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소득이 증가했는지 고용 이전 임금 대비 차이를 비교하여 실제 수혜자의 삶의 변화를 사회성과로 측정합니다. 셋째,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만든 사회성과에 대해 가격기구 또는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은 미보상 성과만을 측정합니다. 매출이나 일자리 지원금 등의 형태로 시장에서 가격화되어 보상받은 사회성과는 배제하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되지 못한 사회성과만을 측정합니다. 측정 프로세스는 크게 6단계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사회 문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정관, 총칙 등 공식적인 서면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2단계, 사회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기업의 비즈니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목표 집단을 설정합니다. 목표 집단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닿는 연관성이 높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범주를 준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분들의 고객 중에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고객이 몇 명인지, 얼마나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사회성과 영역을 설정합니다. 기업의 사명에 따라 삶의 질 개선,
불평등 해소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방법에 따라 제품 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제품 서비스 성과, 취약계층 고용, 취업 지원 등 기업 내부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내부 공정 성과, 취약 생산자, 소농 등의 사회적 기업 외부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외부 공정 성과로 구분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기업의 제품, 서비스 또는 그 생산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줄이거나 환경 오염의 발생을 저감하는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업은 높은 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소셜 미션과 사회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성과 영역을 설정하여 측정합니다. 4단계 표준 산식에 따라 적절한 비교 가격의 기준값을 설정합니다. 표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적 경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기준 상태는 기존 방식의 탄소 배출량이 되고, 기업의 활동은 기업의 서비스 이용 시 탄소 배출량이 됩니다. 기존 방식에서 탄소 배출량이 10kg일 때 기업의 서비스 이용 후 탄소 배출량이 6kg만큼이라면 4kg만큼이 기업의 단위당 사회성과가 됩니다. 이 서비스를 100번 제공했다면 100이 바로 기업 활동 단위가 되는 것으로 총 탄소 감축량은 이렇습니다. 이 탄소 감축량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화폐와 개수를 곱하는데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여율이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해당 기업이 기여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된 기업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각 기여분을 계산하여 기업의 기여분만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성과에 대해서 이미 외부로부터의 보상이나 지원이 있었으면 그 금액만큼은 사회성과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보상된 가치로 판단하는 금액은 직접적인 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자리 지원금, 취약계층 지원을 전제한 기부금, 매출 중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단순 기부금, 전문인력 지원, 투자자금, 사업개발비 등 수혜자의 편익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품 서비스, 내부 공정, 외부 공정, 환경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보다 많은 사례를 가지고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